호치민에서 일반인 헌팅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커뮤니티를 봐도 호치민 가면 일반인 만나기 쉽다, 한국 남자가 인기가 많다, 클럽 가면 일반인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의 기준은 정확히 뭘까요? 그리고 정말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자기 생활하는 베트남 여성을 이 3박 4일 여행 온 한국 남자가 밤에 술 마시다가 우연히 만나서 헌팅하는 게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조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치민을 가장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는 공실장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여행객들이 호치민에서 헌팅을 언제 하느냐는 겁니다. 보통 아침 8시에 출근길에서 하지는 않죠. 보통 저녁 먹고 술 한잔하고 밤 10시, 11시, 12시 늦으면 새벽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장소도 비슷합니다. 클럽, 펍, 술집,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 그런데 우리가 찾는다는 평범한 직장인은 어떨까요? 다음날 아침 출근해야 됩니다. 베트남은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하는 직장인도 많고 업종에 따라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젊은 직장인들도 금요일이나 주말에는 늦게 놀 수 있습니다. 친구 생일도 있고 회식도 있고 클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밖에 있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확률의 문제입니다. 내가 평일 밤 12시에 관광객 많은 클럽 앞에서 왜 평범한 직장인은 별로 없지? 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거죠. 그 시간에는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보다 원래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일반인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가는 곳은 항상 똑같습니다. 밤 11시에 클럽, 새벽 1시에 술집, 그러고 말합니다. 공 실장님, 일반인은 어디에 있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일반인 전용 출입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머리 위에 회사원, 대학생, 오늘 친구 생일이라 나온 사람, 이렇게 자막이 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카페도 가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납니다. 즉 특정한 일반인 헌팅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친구의 친구, 직장이나 업무, 취미 모임, 운동, 동호회, 자주 가는 공간, 이런 반복적인 접점에서 생기는 경우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행객은 이런 관계를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금요일 도착, 토요일 놀고, 일요일 놀고, 월요일 출국, 이 일정에서 현지인의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 친구는 베트남에서 일반인 여자친구 만났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먼저 이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 친구가 여기서 얼마나 살았는지. 호치민에 1년, 2년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직장 사람도 알고 베트남 친구도 생기고 그 친구의 친구도 만나고 자주 가는 카페나 운동하는 곳에서도 얼굴을 익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하던 사람이 몇 달 지나면서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근데 여행객은 호텔 체크인하고 관광지 가고 마사지 먹고 저녁 먹고 클럽 갑니다. 결국 만나는 사람의 범위 자체가 관광객 동선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거주자가 나 베트남에서 평범한 직장인 여자친구 만났어 라고 하는 것과 3박 4일 여행객이 나도 이번에 가서 일반인 헌팅해야지 라고 하는 건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게 언어입니다. 헌팅이라는 건 결국 대화가 통해야 합니다. 눈 맞췄습니다. 웃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계 공통입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헬로, 헬로. 그리고 정적. 갑자기 둘이 영어 듣기 평가를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영어를 잘하면 괜찮습니다. 본인이 영어를 잘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영어가 편하지 않으면 처음 보는 사람끼리 분위기를 만드는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물론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잠깐만요, 번역기 켜고요, 제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작업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작정 길거리에서 한 명에게 접근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같이 있는 자리나 원래 서로 대화를 나누기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알게 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 남자 인기 많잖아요. 분명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한국 남성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한국 남자면 누구나 헌팅이 잘 된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처음 보는 여자한테 말 잘 걸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대화도 재밌고 상대방 분위기를 잘 읽는 사람이면 베트남에서도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번호 따본 적도 없고 여자 앞에서는 말도 못하는데 탄소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갑자기 능력치가 매력 50, 대화 30, 외모 20,
이런 식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베트남 입국 도장에는 외모 버프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존잘이라 여자들이 번호 먼저 물어보는 정도라면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형님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평범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외국인이니까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 3일 뒤에 한국 가는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난 외국인 여행객과 굳이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현지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라면 다음 주에 볼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볼 수도 있고 이 공통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여행객은 일요일 밤까지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면 월요일 비행기니까요. 이 시간 제한 때문에 여행객 쪽에서는 더 급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급해지면 헌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티가 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클럽은요?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호치민 클럽에도 친구들과 주말을 즐기러 나온 직장인, 학생, 현지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클럽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는 곳입니다. 관광객도 있고 외국인과 자주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반문화 관련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음악을 좋아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에서 만났다. 그러면 무조건 일반인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반대로 클럽에 있는 여자는 다 일반인이 아니다. 이건 역시 말이 안 됩니다. 그냥 클럽에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날 직업까지 확인한다고 회사 사원증 보여주시겠습니까? 할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시간을 두고 알아가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몇몇 커뮤니티에서 보면 반간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도 조금 웃깁니다. 아니 아니면 아닌 거지 반은 일반인이고 반은 뭐라는 건지 사람을 너무 게임 캐릭터 등급처럼 분류하는 느낌입니다. 일반인, 반간인, 업소. 그런데 실제 사람의 생활은 그렇게 정확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낮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는 클럽을 정말 좋아할 수도 있고 외국인 친구가 많을 수도 있고 예전에 밤 관련 일을 했지만 지금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카테고리입니까? 이걸 첫날부터 판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게 안에서 처음 봤느냐, 밖에서 처음 봤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는 처음에는 사실 그 정도일 수 있습니다. 이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정말 평범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오히려 오늘 일반인 한 명 반드시 헌팅한다. 이 마인드를 버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그렇게 되는 순간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를 찾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일반인인가? 저 사람은 아닌가? 그러다 보면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보다 직업 판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든 친구 소개로 만나듯 같은 취미를 하다가 만나든 여러 번 얼굴을 보다가 친해지든 시간을 두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일반적인 연애를 원하는 거라면 3박 4일 여행 중에 밤 12시부터 일반인을 수색하는 것보다 호치민에 자주 오거나 오래 머물면서 자기 생활 반경을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영상이 절대 못 만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행하다 보면 우연한 만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 마시다가 클럽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다가 대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베트남이라서 특별히 쉽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한국에서도 친구 4명이 술 마시다가 옆 테이블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과 길 가는 여자 한 명을 뒤에서 30m 따라가면서 저기요 하는 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베트남이라고 후자가 갑자기 로맨틱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호치민에서 일반인 헌팅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관광객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 장소, 여행 동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을 만날 수 있는 환경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여행이라는 시간 제한, 언어, 현지에 인간관계가 없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한국에서보다 무조건 쉽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호치민에서 일반인 헌팅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밤 10시에 클럽에 가서 오늘 여기서 일반인 여자친구 한 명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다면 솔직히 기대치를 조금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번호 한번 따여본 적 없는데 베트남 비행기 타는 순간 갑자기 내가 엄청난 인기남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현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만나는 건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 꾸미고 상대방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행동하고 대화가 통하고 자연스럽게 만날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여행객들이 활동하는 반문화 동선에서만 찾으시면서 왜 일반인이 없지? 라고 하는 건 어쩌면 애초에 장소가 잘못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광객 입장에서는 공정거래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호치민을 가장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는 봉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